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와, 충격입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지구에 이런 빌런이 없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고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했어요. 그래서 90% 이상을 요격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타냐후가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요즘에 커뮤니티에 무슨 글이 올라오냐면 히틀러가 이해되는 마음은 처음이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랑 우리는 거리가 머니까 뭐 남의 전쟁이긴 한데 이게 남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코스피 2589, 2600 깨지면서 뭐 2700 깨졌다고 죽는다 했는데 2600도 깨지네? 2500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40이야. 840. 연준 위원들이 일단 매파 발언 필요시 금리 인상 가능하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3번을 한다라고 연말에 예상했었는데 인상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우리나라 타격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지금도 일본은 제로금리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가 싸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크게 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는요, 제일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한 게 늘어나는 거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불안해집니다. 근데 자, 어제 이광수 사장님 아시죠? 예.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매불쇼에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적자를 봤다. 예산하고 결산해 봤더니만 빵꾸가 80몇 억, 87억 빵꾸가 났다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적자를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2000년 코로나 때죠. 예산에서는 총 수입이 470조, 총 지출이 554, 이랬다고 쳐요. 이게 정확하게 좋은지 초겠죠. 근데 결산에서 더 들어왔어. 수입이 더 들어왔어. 조금 안 맞았죠? 지출은 좀 더 늘었어. 그러니까 요렇게 맞추면 대충 맞죠. 근데 여기는 안 맞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게.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쓸 거다 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51조가 덜 들어왔고 나간 거는 28조를 덜 썼어. 덜 들어오니까 덜 썼어. 이게 덜 썼다는 건 뭐예요?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써야 될 때 돈이 없어서 못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다. 그리고 보통은 중간 결산을 하면 덜 거치면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일반 정부는. 자, 2000년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이 다릅니까? 같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틀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지적해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지적해야 된다. 보통 예산하고 중간에 이제 정산을 해보면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세수를 더 걷거나 추경을 하거나 뭔가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안 올리고 내년도를 예측을 하는 거를 믿을 수 있겠냐? 국내의 대한민국 정부의 이 경제팀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내적인 불확실성은 이미 커져 있어요. 자, 2024년 예산도 23년 이걸 근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만큼 이상 빵꾸 납니다. 그런데도 이걸 맞추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 경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네. 지금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수가 이만큼 덜 거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예상하고 너무 많이 구멍이 날 것 같으니 추경을 해서 좀 맞추겠습니다를 하든지 뭔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출 예측도 어느 정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해.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 정부가 진짜 심각하다. 이걸 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적자를 봤다. 어떻게 살림살이했길래 적자가 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측이 너무 크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수입에 대한 예측도 너무 크게 빗나갔고 지출에 대한 예측도 너무 크게 빗나갔다. 이걸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키운다. 정부가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그러거나 관심이 없거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핵심이 뭐냐면 우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를 믿지 못해요. 쟤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번에 뭐 투자를 할 거고 얼만큼 성장할 거고 안 믿어. 외국에서도 믿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돈이 가장 정직하거든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됩니다. 불확실성을 스스로 키우고 있죠. 자, 이게 능력이 없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달라졌습니까? 공무원은 그대로예요.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기재부가. 기획을 세우고 재정을 쓰는 건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저는 나라를 망치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는 간첩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R&D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일본 간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대외적으로 위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흔들리는데 이제 물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치킨, 피자 가격 총선 끝나자마자 올리기 시작합니다. 기름값 올라가는데 환율까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한국 국민이 지불해야 되는 기름값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진짜 큰일 났어. 주가 작살나고 있고 어디까지 작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과감하게 실천해 보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코스피나 코스닥 연동형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지만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한 방에 제일 저점에다 해놓고 빵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만 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한번 적금처럼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코스닥 지수와 연동되는 적립식 펀드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차곡차곡 사는 거예요. 왜냐? 계속 저점이면 물타기 하겠죠. 이재명이 정권 잡는 순간 이거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적금처럼. 지금부터 하면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빡 치고 올라갔을 때 밑에서 쌀 때 사놓은 이게 큰 이익으로 바뀌지 않을까? 주식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수 연동형 펀드,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실천을 안 해서 이익을 못 본 게 많아요. 실제로 금값이 한 돈에 30만 원 정도 할 때 지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금 사십시오 했는데 금값 지금 한 돈에 40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탈 걸 나도 조금이라도.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지수 연동형 적립식 펀드 드세요. 그러면 손에 안 물고 주식 3천 갔잖아. 코스피 3천 갔잖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지수 연동형은 수익이 크진 않지만 확률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 정권 1년 2년 지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무조건 올라간다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몇 천만 원 딱 뭐 사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다달이 얼마씩 지금 바닥이다 할 때 계속 적립을 해놓는 거죠. 코스피 연동형, 코스닥 연동형, 지수 연동형 있어요. ETF라고 하나요? 그래서 목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떼서 적립을 해놓으면 이재명 정권 잡고 대통령 되고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전에 사놨던 것들이 엄청나게 수익으로 바뀔 수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약간의 도박성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진짜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요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난 지금부터 한 2, 30만 원은 이거 다 집어넣으면 아끼고 어떻게든 버텨요. 지금부터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고 계속 쌓아가는 거지. 저는 요거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드머니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적금처럼. 안 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하는 거죠. 분명히 앞으로 더 내려갈 건데 물타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떨어지겠지, 당분간은. 하지만 매달 때 되면 월급날에 계속 사는 거야. 적금 들듯이.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이게 그때 사두길 잘했다 하면서 치고 올라갈 거다 이거죠. 그러면 20% 30% 수익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20, 30% 수익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사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돈이,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시드머니가 없어요. 빚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제가 와이프를 꼬셔서 우리 딴 데 나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한번 이거 해보자. 한 달에 100만 원씩. 딴 데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막 나가는 거죠. 그거 깨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만약 하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그 끝날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 지금부터 저점이다 생각할 때 조금씩 사놔야죠. 네, 이번 달 사놓고 다음 달 사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더 저점에서 물타기가 계속되죠.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이거 지금 저점이다 생각할 때 빵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지수 연동형 적립식 펀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이 나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수익이 까지는 지수 연동형 적립식 펀드가 있어요. 그 상품을 찾아서 적금처럼 이재명 정권 들어왔을 때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머니도 기분 좋게 만들자 프로젝트 저는 들어갈 겁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이건 안 까진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하기에는 수익이 너무 적어. 지금부터 저점이 계속 갱신될 때 계속 사두는 거지. 그래야 수익률이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증권사에는 다 있습니다. 예, 증권사에는 다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 ETF라고 하죠. 에너지 관련주, 재생에너지 관련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지수에다가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길게 보면 저는 지금부터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기분만 좋기에는 너무 아깝다. 기분만 좋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주머니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 작업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이재명 개헌해서 8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설레발이지만 아무튼 앞으로 한 1년, 2년 뒤에 저 내려오고 조기 대선한 다음에 그러면 한 10년 다달이 계속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 이재명 대통령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주머니도 기분 좋게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들어가야겠다. 경제가 망가지는 걸 그냥 보면서 답답하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알아볼 거고 와이프를 설득해서 최대 100만 원씩 넣고 싶어요.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내가 술도 안 먹고 어쨌든 할 테니 이런 것도 좀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소비를 줄여서라도 지금 기회다. 지금 기회다 이거. 내가 씀씀이를 줄여서라도 지금 가뜩이나 열받는데 이걸 기회 삼아서 저점 매수로 삼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를 우리가 응원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면 당연히 주식이나 주가 지수는 다 좋아질 거니까 맞아요. 적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수익률이 20% 이상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20%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임기 끝나면 20%가 뭐야? 그 이상도 붙는다고 봅니다. 기존 금융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만 나오면 돼. 안 그래요? 기존 다른 적금보다 훨씬 좋으면 남는 장사지. 저는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부터 리스크가 적으면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요. 하지만 리스크가 적은 지수 연동형 상품들을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대외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소식입니다.